한편으로 또 요즘 그 성인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ADHD래, 진단을 뭐. 나 약 먹어야 된대 하고 밝히는 이 사람들이 많아졌고 연예계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단계도 있고 막 그런 거. 정확하게 ADHD가 무엇인지 또 성인 ADHD하고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좀 긴 이름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주의력이 떨어지고 과잉 행동 충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ADHD는 아동기에 시작하고 학령기에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네. 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성인기까지 계속된다는 게 많이 밝혀졌어요. 그게 이제 성인 ADHD가 인식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됐고요. 또 하나는 아동기 때 특별하게 주의력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놓쳤던 사람들 중에 청소년기, 성인기를 넘어오면서 이제 사회적 과제가 생기잖아요. 네.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 적절한 시기에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딩이 걸리면서 그 어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기에 주로 시간관념의 문제가 많으세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자꾸 넘기시니까 또 하나는 감정 기복이 좀 많으세요. 자기가 스스로 감정 조절이 어려우시니까 욱하거나 충동적인 행동들 위험한 게 이제 중독 같은 데 잘 빠지세요. 그래서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성적표에 막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주의가 산만하고. 교우관계로 완만하나. 주의가 산만하나. 난 무조건 집중력이 떨어지는. 주의 산만 무조건. 저는 다 있어요. 그것도 그 시작인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시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애들, 떠드는 애들이 까분 대개는 애들인가요? 까불이 내가 볼 땐 그때 당시 선생님도 돌려 쓰는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의가 산만한. 또 하나는 창의성이 좋은 아이들. 아, 사실은 창의성 좋은 아이들을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때 리포트가 얘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 말을 빼버리고 너무 산만해서 이것저것 동시에 시작했다 아무것도 못 끝낸다. 뭐 너무 산만해서 제대로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 이런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ADHD일까라는 의문은 들지만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프로덕티브한 일을 많이 하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독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제 주변에 그렇게 그 스치면 중독이에요. 뭐 술이건 뭐 게임이건 그런 친구들은 그럼 막 이런 흥분도랑은 상관없이 ADHD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ADHD 유형이 그런 이제 과잉 행동 충동성을 중심으로 한 분도 있지만 주의력 결핍 문제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조용한 ADHD라고 해서 오히려 사회적 관계가 조금 위축되기 쉽고 막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기분이 저하되거나 우울 불안이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ADHD처럼 보이지 않죠. 네네네. 근데 실제로 주의력 조절이나 전두엽 관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독 문제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약간 사오정 뭐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고. 그럼 이런 건 어떤가요? 온라인상에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게임머니가 2조가 있어요. 2조. 게임머니. 게임머니 2조가 있는데 실제로 벌 수 있는 200만 원을 포기하고 게임을 하는 이런 상황은 어떤? 그리고 멘트까지 나 2조 있는 여자야. 내가 200만 원 무슨 200만 원을 얘기하고 있어? 나 2조 있는 여자야. 네. 그런 건 어떻게? 그때 제 주변에 그런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런 건 어떤 거예요? 그런 경우는 현실 검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실 검증력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빠져나왔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스스로 빠져나왔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요? 뭐 깨달은 거죠. 동시에 게임과 담배를 한꺼번에 끊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내가 볼 때는 네. 남다른 사실은 자기 조절력이 있는 겁니다. 또 현실 검증력 왜 나한테 그래? 누군가 자기소개 있겠지. 자기소개. 나이스야. ADHD가요. 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한번 ADHD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게 완전히 완쾌가 되는 게 아니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ADHD인 경우가 약물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ADHD가 물론 그 기질적 특성, 약간 산만하거나 뭐 약간 감정적인 기복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남기는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기능에 영향을 안 줄 정도로 조절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절되는 경우가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다. 한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좋아지려면 행동 교정을 따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약물로 좋아지는 거예요? ADHD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 네. 습관을 통해서 ADHD가 극복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아, 그게 이제 행동치료 같은 거죠. 또 필요하면 약을 필요하면 먹게 되고. 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 조절이 좋아지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걸 하나의 루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루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릴 때건 성인 때건 ADHD 뭐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막 크게 절망할 그러면 그럴 필요는 필요가 없다는 전혀 거네요. 없어요. 네. ADHD 충분히 문제는 극복할 제가 수 볼 있는. 때는 네. 극복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예, 예. 또는 뭐 테슬라라고 하는 또 우리 교류 전류를 하신 그 과학자분. 사실은 ADHD의 히스토리를 진단적으로 가졌던 분도 있고요. 네, 그 시대 때는 그걸 진단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히스토리로만 알려진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될 때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요. 조절하는 걸 배우면 그걸 진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죠. 자기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ADHD는 제가 볼 때는 슈퍼노멀도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너 정리정돈 잘해? 아니요. 선생님 ADHD 그 증상 중에 정리정돈 못하는 것도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ADHD 분들은 본인이 정리했다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근데 ADHD가 아닌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 도저히 이건 정리가 아니에요. 뭐 그룹으로 묶여 있지도 않고 뭐 어떤 순서로대로 나열된 것도 없어요. 한데 나한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ADHD 환자가 봤을 때는 정확히 그걸 찾아내요. 네.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러니까 나름의 프로세싱의 네트워크가 우리랑 다른 것뿐이지 이분들이 이걸 못 찾고 헤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ADHD 분들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좋아지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나만의 로직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자기가 습득을 해낸 거예요. 마스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멀쩡하게 한 40년, 50년, 50살 뭐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성인 ADHD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 나 너무 잘 살아왔는데 그치? 갑자기 그런 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분이 자세히 여쭤보면 잘 살아오셨지만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뭐 실수 이런 걸 내가 제대로 해놓지 못한 거에 대한 뭔가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 또 스스로에 대한 자책 뭐 이런 게 아마도 있긴 있었어요. 살면서. 근데 그걸 이제 이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게 일정 부분 해결됐겠죠. 네, 아마도 그런 제가 또 보는 분 중에는 어른들 중년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네. 오늘 변호사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이제 그 로펌에서 일하면서 수임 사건이 적을 때는 약을 안 드셔도 되게 잘하세요. 수임 사건이 벌써 2-3개만 돼도 네. 이게 막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꼭 치료 유지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뭐 멀티태스킹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적으로는 뛰어난 분이시지만 네네. 조절하고 그런 정리하고 계획 세우고 이런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동시에 서너 가지 사건을 같이 해결하기 어려우신 거거든요. 아니 진단받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사실 저는 많은 경우 ADHD 어덜트 성인 ADHD 환자분들은 정말 아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아, 나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된 내가 느낌이겠구나. 성격이 나쁘거나 게을러서 또는 내가 굉장히 내 탓이 아니었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나를 비난을 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고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경우에 사실은 자아상도 좋아지시고요. 오히려. 해결책이 생기니까 목표도 생기시고 그럴 수 있겠다. 굉장히 진짜. 컴피턴 자신감도 강해지세요. 실제로 그럴 그런 것 경우는 같아. 치료를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변화되시죠. 왜냐면 되게 자책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뭐라고 막 하거든. 뭐 그치. 게으르다 뭐일 넌 노력을 좀 해. 정리도 그래. 자꾸 해버릇해야 할 수 있어. 맞아. 막 이러고. 욕 많이 먹거든. 네. 아 근데 그렇군요. 이게 자꾸 알려져야 됩니다. 그렇지.